아파트 시장이 기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신축 아파트가 강세였다면 올해는 구축의 소형 아파트가 강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입니다. 고가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실제로 가격별, 면적별 상승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용 40에서 60제곱미터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반면 13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아파트의 상승폭은 또 낮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전용 40에서 60제곱미터 아파트는 평균 거래 가격이 약 9억 원대로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였습니다. 반면 대형 아파트는 평균 거래 가격이 30억 원을 넘어서면서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아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눈에 띄는 점이 또 있어요. 구축 아파트 인기가 높아졌다라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신축 선호 형상이 강한데 올해는 구축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구축 아파트가 신축보다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아파트의 거래 가격의 약 3분의 2가 준공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수요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양새를 보였다면서요. 네, 서울은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서 구축 아파트의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사업성 부족 등의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고 대출 규제와 지역별 시장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은 재개발 기대감이 있어서 그나마 구축이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반면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이른바 HOI는 7.8을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 전체의 약 8%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중산층이 가장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이처럼 주택 구매 여건이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요. 집값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의 중위아파트 가격은 20%가 넘게 오른 반면 중위소득의 가구 월급은 10%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여기에 대출 규제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반면에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서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현금 부자만 좋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점점 집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이제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간 격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억 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더욱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이어질 경우에는 중산층의 주택 구대 후반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아파트가 주목을 받게 될까요? 예전처럼 무조건 신축이나 대형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흐름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실거주 목적의 중소형 아파트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출 부담이 큰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결국 지금은 얼마나 좋은 집인가 보다는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서울 안에서도 온도차가 꽤나 커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파트를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시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금 계획과 대출 가능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대출 정책, 공급 확대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통계는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다음 달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전반적으로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입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세 부담을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소 사실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본 생소한 용어인데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존 비율을 높여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공시 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가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것은 모든 집주인의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또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차등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죠. 네, 실거주 목적 1주택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결국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결국 시장의 매물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세금의 변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